6번은 1차 단위 인자 A와 2차 단위 인자 B래요. 아이고야, 다 계산해라 그 얘기네. FA는 어떻게 해야 돼요? V1분의 VA. 그러면 6.3분의 42.7. 67에 42. FA는 뭐 대충 맞는다는 얘기네요. 6.78. FB는 V2분의 VB. 그러면 VB는 12.9. 그 다음에 V2는 1.88. 약 2로 도니까 6. 그죠? 6.86. 대충 이것도 맞다는 얘기가 되네요. F2와는 V1을 갖다가 V2로 나눠야 되니까 V1은 6.3, 1.88. 약 그러면 한 3. 얼마나? 이것도 대충 맞다는 얘기가 되네. FAB V2로 갔다가 A 곱하기 B를 나눠야 되는데 12.9를 갖다가 0.7을 갖다가 뭘로 나누게 돼요? 1.88. 이건 뭐 의미 없네. 0.7을 0.37 나오는데 0.27이면 잘못됐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2가 어떻게 나온 거죠? L-1이죠. R은 R-1이죠. 2와는 L-1, R-1. 얘는 M-1. 얘는 L-1, M-1. 얘는 L괄호 M-1, R-1. LMR-1.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유도 구하는 것도 시험에 쉬운 문제로 있습니다. 우리 자유도 구하는 문제 있잖아요. 알아둬야겠죠. 다음 분산 분석해를 해결한 결과로 어이구 이거 뭐이냐. 이거 다 돼 있네. 끝났네. B인자에 대한 규모가설은 B1, B2, B3 = 0. 그렇죠? 대립가설은 B1은 B2가 아니고 B3가 아니고 제로가 아니다. 자, B는 그러면은 B가 1.59네요. 1.59. 1.59라는 얘기는 굉장히 작은 값인데 2하고 6일 때의 값이 5.14인데요. H0 채택되는 거 맞겠죠? 인자 A에 대한 규모가설은 역시 이렇게 되는 거죠. 0.05에서 H0 당연히 9.71이니까 기각이 되겠죠. 인자 A의 각 수준에서의 평균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의 폭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차 평균 V 꼴 17의 값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죠. 왜? 반복수분의 V 아니에요? 차에 대한 추정은 반복수분의 EV. 조합평균의 추정은 반복수분의 유효반복수분의 V. 실용계획부에서 공식이 됩니다. A인자의 각 수준에서의 평균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의 폭을 구하기 위해서 인자 A에 이게 왜 필요해요? 문제가 별 의미가 없죠. 표를 보고 해석할 줄 아느냐.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문제를 만들기는 이렇게 좀 복잡해도 잘 만드는 문제에 속합니다. 이거를 보고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느냐. 모수인자 A, B의 수준은 각각 LM이래요. 반복이 R이래요. 그러면 반복이 있는 이요인 배치가 되네요. A인자 I번째 교호작용이 무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라는 얘기인데
N분의 VE가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러면 이놈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 뮤캡 플러스 AI 제로 안 됩니다. 제로 안 돼요. ABIJ 제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TIJ 도트를 갖다가 반복 R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NE의 역수도 얼마가 된다? R분의 1이 될 수밖에. NE는 R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평균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딱 1번이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자,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죠? 교호작용 무시할 수 있는 경우. 전혀 틀려요. 교호작용이 유의한 경우, 교호작용이 유의치 않은 경우. 자, 교호작용 무시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여기서 이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스타마크. 그러면 X바 IJ 도트라는 놈은 X바 I 도트 플러스 X바 도트 J 도트 마이너스 X2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유효 반복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L 플러스 M 마이너스 1분의 LMR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VE 스타마크는 뭐가 돼야 된다? SE 플러스 S AB 뉴 E 플러스 뉴 AB. 자, 어떻게 보면 실험계획법에서 반복이 있는 이요인 배치법이 실험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초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자가 3개래요. A, B, C 3요인 배치네요. 요인 A, B에 평균, 제곱 평균의 비, 아유, F0 값 끝났네, 뭐. 엄마야. 허씨, 이거 봐라. A와 B는 모수고, C는 어째, 그냥. 이런 공짜가 어디 있나 싶었네. 모수인자라면 당연히 어떻게 모든 인자를 V로 나누면 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거거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모수 곱하기 별량입니다. 모수 곱하기 별량. 그러면 자, 이거 별량이거든요. 별량인자인 경우에는 이놈으로 합니다. 이놈으로. 모수 곱하기 별량. 그러면 여기서는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AB가 809.44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는 1248.0 36으로 나누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걸 구해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모수인자잖아요. 모수일 때는 모수 곱하기 별량의 분산으로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자, 모수 별량.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B. 모수거든요. 모수 곱하기 별량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모수인자는 모수 곱하기 별량으로 F0 값을 구하고 별량인자는 V2로 나눠주면 된다. 자, 법칙이 딱 요게 있는 거예요. 지금 18번은. 그러면
여기서 A는 뭘로 검정하죠? A, B로 검정하게 돼요. B는 A, B가 아니라 A, C로 모수 곱하기 별량. 그 다음에 B는 B, C로 검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C는 별량이니까 2로 검정을 하면 되는 거죠. A, B는 A, B, C로 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별량이니까 뭘로 검정을 한다? 오차로 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22번 문제는 계수값 축처예요. PA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 그랬거든요. PA는 이게 PA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PA. 규준형으로 보면 P0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가 P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가급적 합격시키고 싶은 로또 분량률의 상한값이 되겠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합격하고 싶은 로또 부적합품률의 상한값. 여기는 답이 그러면 1번이 답이 되네요. PR은 그러면 바로 뭐가 된다? 불합격시키고 싶은 로또예요. 근데 불합격시키고 싶은 로또 분량률의 제일 하한값이 되는 거죠. 우리 이거를 갖다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생산자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알파. 그죠? 그래서 알파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PR. 여기는 그러면 불합격시키고 싶은데 합격되는 거 베타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CR이라고 얘기를 하죠. Customer Risk.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QPR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QC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 위험 품질, P는 프로듀서, 생산자란 말이에요. C는 커스터머, 소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자 위험 품질, 소비자 위험 품질 그렇게 또 정의도 합니다. 합리적인 군구분이 안 될 때 K가 25, 시그마 X가 128.0, RM이 8.2, UCL과 LCL을 구하랍니다. 합리적인 군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X 관리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2.66 RM바가 된다는 거죠. X바라는 놈은 당연히 어떻게 128.1을 갖다가 K가 25로 나눈 값이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2.66 곱하기 시그마 RM은 8.20인데 요거를 갖다가 시험에서는 25로 나누기를 바라겠죠. 아니죠. 몇 개입니까? 이동 평균이 이동 범위니까 이동 범위는 K-1로 나눠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갖다가 계산을 하면은 4.2로에서부터 어디 사이가 된다? 6.033 사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요거 K-1개입니다. RM바는 이동범위이기 때문에 시그마 RI를 K-1로 나눈다. 오케이. X의 분포가 평균이 64, 분산이 16이래요. 그러면 X의 분포인데 평균은 64고 편차는 4가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X가 지금 어떻게 된대요? X의 분포상이죠. 어떠한 의미의 X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95, 어이구야, 그러면 이거네요. 이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95%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평균은 뮤죠. 여기를 X0 값이라고 본다면 X0 값은 그러면 뮤 값에서 이만큼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5%일 때 값 여러분들 잘 알죠?
뮤는 곱하기 편차. 자, 평균은 64.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예요. 이만큼 빼야 되는 거니까요. 한 6.5 정도 되니까 1.645 1.28 7.8 그러면 이게 값이 64에서 빼는 거니까 얼마야? 에이씨 계산이 안 되네. 56.16이야 57.42야. 두 개 중 하나 찍어. 이걸 찍을 이유는 없죠. 계산기 찍어야지. 57.42네. 2번이네. 이게 계산기 등장으로 이게 암산이 잘 안 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x의 분포예요. x바의 분포가 아닌 거죠. x바의 분포라면은 이렇게 돼야죠. 이 확률이 95%다 그러면 얘는 틀린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x0 값이다 그러면은 이 x0 값은 뮤 마이너스 1.645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야 되는 거죠. x의 분포와 x바의 분포 여러분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재료의 평균 강도를 구해라 그랬는데 안전계수라는 놈은 바로 이놈이란 말이에요. x가 바로 부하예요. y가 강도입니다. 나는 항상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부하를 x, 강도를 y라고는. 시험에서 꼭 뭐 그렇게 놓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하여간 뭐가 나와도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가 된다? a라는 값이라고 놓는다면 a 값은 거의 어떻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최대 부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최소 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거리 b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안전계수 m이라고 얘기를 해요. m은 그러면 a분의 b가 되는데 a라는 놈은 뮤x 플러스 이만큼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큼의 거리값을 이거를 시그마 x라고 얘기를 하면은 nx 시그마 x 요거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전기분포표의 표준 전기분포 상수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값은 여기서 이만큼을 빼면 되는 거니까 뮤y 마이너스 ny 시그마 y가 된다라는 거죠. 자, m이라는 놈은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얼마로 주어진다? 2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하의 평균이 얼마다? 요 부하의 평균이 1이래요. 1.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얼마다? 0.5다라는 얘기입니다. nx는 보통 2라는 값을 주어줘요. 1.96 값하고 비슷한 값이 되는 거죠. 1.96 값. 자, 여기서 지금 뭐를 갖다가 구하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강도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뭐. 그러면 이 값은 그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값은. 뮤y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쪽으로 남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지금 얼마예요?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죠? 2 곱하기 0.5니까 1. 1 플러스 1 그러면 2. 남기니까 2 곱하기 2가 되는 거네요. 이게 이 자체가 넘어가는 거니. 그 다음에 플러스가 돼서 넘어가야겠죠. 2 곱하기 시그마 y는 지금 얼마래요? 표준 편차가 0.5라 그랬습니다. 5. 그러면 2 곱하기 1이 되는 거네요. 1. 자, 그러면 강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네요. 자, 요게 안정계수 m을 구하라 그럴 수도 있고, 자, 안정계수 2를 주어졌을 때 재료의 강도는 얼마가 돼? 그게 바로 안전계수에 의한 설계가 되는 거니까요. 평균 수리 시간이 2시간인 시스템의 가용도가 0.95 이상이 되려면 이 시스템의 MTBF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느냐 그랬거든요. 가용도 A는 어떻게 얘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은 다시 쓰면은 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곱하기 MTBF 플러스 A 곱하기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0.95분의 0.95 곱하기 MTTR이 2시간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 38시간이네요. 답은 3번이네요. 고장 밀도 함수가 지수 분포에 따르는 부품을 100시간을 사용했을 때 신뢰도가 0.96인 경우 순간고장률이라는 얘기는 지수 분포에서는 그냥 어떻게 이게 바로 평균 고장률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고장률 함수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RT는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인데 양변에다가 자연노고를 취하면 ln RT는 마이너스 람다 T승이 되겠죠. 따라서 람다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T분의 ln RT가 되는 것이 되겠네요. RT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신뢰도가 0.96이고 100시간을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ln 0.96 뭐 마이너스는 찍을 필요 없겠죠. 마이너스 값은 하면 되니까. ln 0.96 나누기
4.08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퍼 시간이 되네요. 그러면 72번은 답이 3번이 되는 거네요. 3번. 300개의 숫자로 구성된 전자제품의 수명시험 결과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서 고장이 23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FT라는 놈은 어떻게 되죠? n분의 nt 마이너스 n 괄호 t 플러스 델타 t 곱하기 델타 t분의 1이 되니까 요게 바로 초기 샘플수예요. 초기 샘플수가 바로 몇 개래요? 300개랍니다. 2시간과 4시간 사이에서 23개가 고장이 났는데 2시간에서 4시간이니까 구간 시간은 2시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3 나누기 300 0.00383 그러고 나오네요. 0.00383 답은 3번이 되는 거네요. 3번. 자, 대시료 방법이죠. 소시료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대시료 방법이 있다. 예전에는 소시료 방법 하나, 대시료 방법 하나 그랬는데 요즘 근래에 와서 소시료 방법이 하나, 대시료 방법이 하나 딱 떨어지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2개가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가 또 비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간혹 가다가.